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봤을 때 엊그제죠. 금요일날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어제 다행히 어느 정도 복구시켜주는 움직임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다행히 700원대 지지라인은 뚫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아직까지 지지라인 만들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지라인을 아직까지 지켜준 거지 확실한 반등 모멘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승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중간에 보이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과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을 모두 돌파해주는 상승력이 나와줘야겠죠. 조만간 이 격차가 줄어든 만큼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위로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겠다 기대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주요 이평선 라인들을 돌파해주게 되면 우리가 상단 저항 라인까지도 돌파 시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리플의 상승도 그리 머지 않았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우리가 리플의 개별적인 항소, 소송 이슈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이 부분보다 거시적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엊그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그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 어떤 또 긍정적인 재료들이 남아있는지까지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최근 시장이 엊그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겹쳤다, 두 가지 악재가 겹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는 미국의 테더가 조사를 받는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한 겁니다. 자, 테더는 우선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그 발행사죠. 그런데 여기가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드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고요. 이 보도를 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래된 소문을 되풀이한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앞으로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시장 전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카톡방에서 타점과 대응 방법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악재에 더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한 번 발생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거죠.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요.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쟁 이슈가 나오면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에 떨게 되겠죠. 이런 불안한 심리는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게 하는 걸 만듭니다. 자,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채가 있겠고요. 그리고 달러가 있겠습니다. 안전자산과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게 바로 위험자산, 주식과 코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 안전자산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움직이면 위험자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급락이 나왔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한 번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로 봤을 때는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이 더 크게 깔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개별적인 이 소송 이슈 관련해서는 최근에 카톡방에서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거 서류 제출 늦었다는데 괜찮은 거냐? 이걸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시는 분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어떤 소송건에서 서류를 늦게 제출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요. 자, 크리스 라센 리플의 공동 창업자죠.
크리스 라센이 소송 출석 통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리플과 SEC가 항소를 했고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교차 항소를 진행했죠. 항소든 교차 항소든 이걸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폼 C라는 항소 요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EC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딱 데드라인에 맞춰서 제출을 했고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건 리플이 교차 항소에서 이 폼 C, 항소 요지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 라센이 이 소송 출석 통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건 리플 소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리플 측에서는 이 예정된 서류 폼 C를 제출할 거다. 25일까지 제출할 거다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이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트위터에서 살펴보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서류가 리플이 기한 내에 제출한 그 폼 C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작년 7월 달에 약식 재판 판결문이 나왔고요. 당시에 그 판결이 분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차 시장,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그리고 2차 시장, 개인들에게 판매된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리플은 이 증권이라고 판결이 난 이 부분, 1차 시장 판매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교차 항소를 진행한다. 이렇게 폼 C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EC가 먼저 이 폼 C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SEC가 먼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내년 1월 15일까지 연기해달라고 법원 측에 요청한 서류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말은 이게 첫 번째 이제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인데 그게 내년까지 넘어갔다. 그 말은 이 소송과 항소 관련해서는 이때까지는 큰 이슈가, 변수가 나오지 않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런 기사가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리플과 시바이누에 투자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우리는 오늘 리플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요. XRP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정 분쟁이 종료된 이후 글로벌 금융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라는 건 작년 약식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소송이 끝나진 않았죠. 어쨌든 여기에 추가로 XRP에 대한 ETF 출시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비트와이즈와 캐너리, 자산운용사들이 리플에 ETF 출시를 검토하고 있고 S-1 요청 서류를 제출을 했죠 이미.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ETF를 승인해 주거나 아니면 기각하는, 반려하는 그 기관이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SEC는 리플이 증권이다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ETF 출시를 허용할 리가 만무하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ETF를 굳이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제가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거시적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이벤트는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이게 딱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트럼프냐 해리스냐 누가 될 거냐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출구조사 등을 살펴봤을 때 현재는 그 간격이 크진 않지만 트럼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강력한 암호화폐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죠. 단순히 지지하는 것을 떠나서 본인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기도 하고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면 임기 첫날에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겠다 이미 발언을 했습니다. 자,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들과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 이런 소송들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증권으로 분류한 다음에 본인들의 관할 아래 놓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시도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 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SEC 위원장 교체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 타자로 SEC 위원장 후보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게 로빈 후드라는 암호화폐 기업의 임원으로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SEC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 이거 본인들이 직접 취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시나리오,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SEC 위원장이 교체가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리플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들도 있지만, 자, 또 하나의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미국에 있죠. 여기서는 당연히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신탁 상품이 여기서 있었고요. XRP도 당연히 운영되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됨에 따라서 이 신탁 상품들이 자연스럽게 ETF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럼 XRP도 같은 흐름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겠죠. ETF가 출시가 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신탁 상품도 ETF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XRP의 이 신탁 상품, 여기에 대한 자금 규모가 최근 2배가 넘게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XRP ETF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리 이 부분을 선점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내년까지 미뤄져 있는 소송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리플은 지금 4년 동안 이어진 이 소송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리플의 사업적인 영역에서는 엄청난 호재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게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던 건 바로 이 소송 때문에 그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IPO, 나스닥 상장도 이전에 얘기를 해드렸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을 때도, 그래서 이게 IPO 관련이었고요. 당시에 대규모 자산운용사들 투자자들이 모두 참석을 했었다 알려졌습니다. 이건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카톡방에서도 공유해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에 추가로 리플은 이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도 홈페이지에 올린 바가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이걸 준비하고는 있다. 다만 여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도 현재 SEC와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종료가 된다라면은 IPO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얼마 전에 발표한 커스터디 이슈, 이 수탁 서비스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RWA라는 리얼월드 에셋, 실물 자산 토큰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는 최대 먹거리가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원래 메인이었던 CBDC도 있죠. 국경 간의 송금과 이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까지 리플은 이미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은 다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대선에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움직임, 분명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텐데, 이 열흘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평균 단가와 보유 물량을 확보하냐에 따라서 추후 수익률, 이게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올해 4월에 적용이 됐고 이제 조정 사이클을 지나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겁니다. 추후 수익률을 가릴 수 있는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에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